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수학 되짚어 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 위주로 쭉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등식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표현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만약에 A랑 B랑 같다라고 이러한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 뭐 C라고 하는 어떤 똑같은 값을 더해 준다고 해도 등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A랑 B랑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등식은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줘도 등식은 성립하는데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C분의 A가 C분의 B가 된다. 단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고, 또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등식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3이 5가 된다.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x에다가 2를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x는 2라고 부르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건데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땐 또 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라는 말과 근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요 식에다가는 어떠한 숫자 x에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식, 그래서 x의 값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인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1차 식은 0꼴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x-1은 2x 더하기 x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얘가 1차 방정식이다 아니다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위에서 사용된 등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빼기 1은 3x라고 식을 써줄 수 있을 거고,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3x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우변은 0이 되고 저 좌변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했더니 1차식은 0꼴이 나왔으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그 식이 1차식이 된다면 1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지금 써놓은 요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마이너스 3x를 양변에 빼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만들어 줬는데, 자, 여기에서 사실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요걸 살짝 한 단계만 더 써보면 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된 거고, 그냥 우변은 0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3x가 있던 것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구나, 다만 부호를 바꿔서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1이 3x였던 것을, 이 3x를 좌변으로 넘긴다, 그것을 이항이라고 불러주고, 자, x 빼기 1 쓰고 3x였으니까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우변으로 넘겨줄 건데,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면, 자, 얘는 x 빼기 3x 그대로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그냥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가 1이 되고, 자, 우린 x의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 이 등식의 성질 네 가지를 적절하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굳이 마이너스 3x를 더하고 빼는 게, 3x를 빼고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x를 좌변으로 이항한다. 마찬가지로 자, x 빼기 1이 있을 때 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우변으로 그냥 이항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방정식을 하나 풀어봤는데, 자, 1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으로 x에 대한 식을 이항을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변으로 숫자를 이항합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x에 대한 식만 있고 우변에는 숫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한 식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주거나 곱해줘서 우리는 이 x에 대한 값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자면, 자, 8x 더하기 3은 5x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 좌변으로는 x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들어주고 우변은 숫자를 다 이항시킵니다. 자, 그러면 5x라고 하는 x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변으로 이항해줍니다. 자, 5x를 좌변으로 이항할 때는 8x에서 5x를 빼주게 되고, 1에서 그다음 3을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양변에 같은 수인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이 있고 얘를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3x 마이너스 6은 x 더하기 8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x를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3x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8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2x가 14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x는 7이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식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우변으로 숫자를 다 이항을 해준 다음에 등식의 성질들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괄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사실 없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자,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4에 3-2x다.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풀고자 한다면 일단은 괄호를 먼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배웠던 분배 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은 분배 법칙 하시면 12 마이너스 8x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x에 대한 식은 좌변으로, 그 다음에 숫자는 우변으로, 마이너스 8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8x가 되고, 12, 그 다음에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3x가 2가 되니까 x는 양변 3으로 나눠서 3분의 2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좌변으로 x에 대한 식을 다 이항시키고 우변으로 숫자를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가면은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이제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과 y의 값들을 다 찾아주는 것을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자, x 더하기 y는 3과 자, x 빼기 y는 1. 자, 이러한 방정식 두 개. 그래서 이러한 1차 방정식 하나, 이러한 1차 방정식 하나. 그래서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의 값을 찾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로 푸는 방법으로 넘어가면은 두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가간법이라는 방법과 두 번째로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 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 가간법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대입법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라는 건 더하는 거고 감이라는 건 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대입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든 빼든 뭘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포인트는 문자의 개수를 한 개로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없앨 문자를 선택을 합니다. 없앨 문자 선택. 그래서 나는 x라는 문자를 없애겠어, 아니면 나는 y라는 문자를 없애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x를 없앤다. 자, 이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x를 소거한다 라고 하면, 자, x를 없애려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x에서 x를 빼주니까 없어지고,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니까 2y가 되고,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돼서 y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간법을 이용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y가 1이라는 걸 알았고, 이 1이라는 값을 두 번째 식에다 넣어도 되고 첫 번째 식에다 넣어도 되고, 어떠한 식에든 대입을 해주시면,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 빼기 1이 1이 되니까 x는 2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의 값, y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만약 두 번째, 나는 이번에 y를 소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둘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2x가 되고 우변은 4가 돼요. 그래서 x는 2가 나오고, 이 2라는 값을 1번식이든 2번식이든 대입해 주시면 y는 1이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푸는 걸 가간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세 번째로 대입법으로 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법으로 하면서 우리는 x라는 문자를 없애보자 라고 한다면, 자, 이 두 번째 식에서
x는 y 더하기 1이라고 써줄 수 있죠. 마이너스 y라는 걸 이항해주면, 그러면 x 대신에 y 더하기 1을 1번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 1번식에 대입하면은 y 더하기 1 더하기 y는 3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2y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이 되고, 풀어주시면 y가 1이 나오죠. 그래서 y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x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식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입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관법을 사용하는 게 편할 수 있고 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예시는 사실 제가 그냥 쉽게 준다고 x의 개수를 다 1로, y의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준 상황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2x 더하기 3y가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는 2. 자,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아까 첫 번째 없앨 문자, 그러니까 소거할 문자를 선택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난 x를 소거하겠다 라고 하면은, 자, x를 소거하려고 봤더니 단순하게 더해가지고 단순하게 빼가지고는 x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는데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래서 위의 식이다.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그래서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주고 2번식에다가 2를 곱해서 빼줍니다. 자, 1번식에다가 3을 곱하고 2번식에다 2를 곱하면, 자, 식이 6x 플러스 9y는 15가 되고, 그 다음 2번식을 계산해 주시면 2를 곱해주면 6x 마이너스 2y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한다, 모든 항에다가 3을 곱한다, 요것만 실수 없이 하시면 되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게 되면은 없어지고 9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주니까 11y, 15에서 4를 빼니까 11이 돼서, 자,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y가 1인 거 나왔고, 그러면 이 1을 여기가 3번식, 4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 어디든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2번식에다 대입을 할게요. 3x 마이너스 1은 2가 돼서 x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x를 소거할 때는 1번식에다가도 3을 곱하고 2번식에다가도 2를 곱해서 두 가지 식을 모두 다 바꿔줬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y를 소거해 볼게요. 자, y를 소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2번식에다가만 3을 곱해서 1번식과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5라는 1번식은 그대로 쓰고 2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 9x 마이너스 3y는 6이 되죠. 자, 위아래 식을 더해주시면 11x가 11이 되니까 x는 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이 됐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1번식이죠. 1번식에다 대입하면 2 더하기 3y는 5가 돼서 y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y는 1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입법을 이용하자. 자, 대입법을 이용할 때 대입법도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x에 대해서 식을 표현하게 되면 3x가 y 플러스 2가 되고, x는 3분의 1 y 플러스 2가 돼서 이 값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분수 계산이니까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y에 대해서 식을 표현해 볼 건데, 자, y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y는 3x 마이너스 2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1번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배의 3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값이 5다. 그러면 2x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은 5가 되고, 자, 이항해주면 11x는 11. 그래서 x는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주시면 y는 1이다라고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대입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 게 나한테 가장 편할까를 고민하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x를 소거할 거야, 나는 무조건 y를 소거할 거야, 아니면 나는 무조건 대입법을 사용할 거야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y를 소거했을 거예요. 왜냐면 2번씩만 변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자,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의 풀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부등식의 성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아까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등식이 성립한다 였다면,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방향 그대로. 그 다음 양변에 양수인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지막 양변에 음수인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 마지막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만 주의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마지막 요 내용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서 우리한테 실수를 유발하니까 요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양변에 똑같은 수인 C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C를 빼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B보다 크면서 C가 양수라고 한다면 양쪽에 똑같이 C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양쪽에 C를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C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면, 자, 2x 더하기 1이 3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을 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1 빼기 1, 3 빼기 1. 그러면 얘는 없어지면서 2x가 2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2x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을 빼줬는데 우리는 그때 2항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2x가 3 빼기 1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도 그냥 2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x가 2가 됐고 양변을 2로 나눴죠. 그래서 x가 1이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1차 부등식을 푸는 게 완전히 똑같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보면, 자, 2의 x 플러스 1이 3의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2x 더하기 2가 3x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고, 자, 2항 해줄게요. 자, 2항 해줄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2항 할 때까지는 부등호 방향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2x 빼기 3x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되죠. 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수인 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x가 되고 5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2의 x 플러스 1은 3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자, 2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3.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x가 5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은 특별한 거 없고 요 내용,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 과정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을 볼 건데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런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 주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근해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2차 식의 형태로서 식이 표현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 자,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라고 써주시면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해 공식 반드시 외우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합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도 여러분들이 적응이 많이 돼서 바로바로 풀 수 있다면 이런 걸 굳이 뭐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음의 식을 써줘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 둘의 곱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사실, 자, a랑 b를 곱해서 0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a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을 해서 써줍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다.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세 번째,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 세 가지 말을 담고 있는 게 a는 0 또는 b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1이 0이 되거나 x 빼기 3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1이 되고 x는 3이다 라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6,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4가 0이 되거나 x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x는 4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은 0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좌변이? 자,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오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뒤에 한글로 중근이라고 써주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두 번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완전 제곱식 형태도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더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본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x는 3이다 라고 쓰시고 중근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푼다면 자,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1, 2, 2,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3이니까 요 3이 잘 나오죠. 그래서 x 더하기 2 2x 빼기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가 0이 되던지 2x 빼기 1이 0이 되던지 이거를 찾는 거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때는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러한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해 공식을 적용하는데, 자, 지금은 a가 2,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2인 상황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a가 2분의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c가 마이너스 2, b가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16이 돼서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는 게 올바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이 내용들 한 가지만 근해 공식 적용해보면, 자, 아까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0. 얘 말고 얘로 할게요. 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3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2a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12가 돼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 자, 루트 4는 얼마죠? 루트 4는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가 2분의 4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x가 2분의 4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계산하시면은 3이 나오고, 얘 계산하시면 x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1과 3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식을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편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당연히 외우셔서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이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